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발사체 기업 스페이스X가 관련주가 오늘 또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머스크 CEO가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 기업 XAI를 합병한다고 밝혔죠. 두 기업이 합쳐지면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머스크와 스페이스X와 XAI 합병을 통해 이루겠다는 우주 제국의 꿈,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된 유망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또 뭐 큰 꿈을 꿨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 발사체 기업 그리고 AI 스타트 기업이죠. XAI 합병을 한다는데 우선 스페이스X는 많이 알 것 같은데 두 회사 우선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스페이스X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주선 발사하는 그런 기업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 스타링크라는 그 위성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스타링크라고 하면은 아마 좀 한국 같은 경우 워낙 SK텔레콤이라든지 그런 기존의 통신 사업자가 있어서 많이 좀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아직도 전 세계 90%는 위성 통신 없이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런 데드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실 때 요즘은 비행기 안에서도 위성 통신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오지라고 하죠. 기지국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도 또는 뭐 해상이라든지 아니면 고층 빌딩 이런 곳에서도 위성이 가능한 곳을 하는 게 바로 스타링크 위성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우주선을 발사하고 제작하고 우주 비즈니스를 함과 동시에 스타링크라는 그런 위성 통신도 같이 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AI는 한 2023년에 이 일론 머스크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AI에 대응해서 만든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AI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챗 GPT의 일론 머스크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 트위터 저 X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X에서 프리미엄 구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연관돼서 이 XAI의 그록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봇 그록이죠. 네. 그러면 스페이스X와 XAI를 합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건 뭡니까? 합해서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우선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 큰 그림은 바로 이 우주 데이터 센터 또는 우주로부터 이렇게 모든 통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기업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에서는 전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전력난, 그다음에 이 AI라는 데이터 센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는 좀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전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전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로 간다. 맞습니다. 냉각도 필요하고요. 냉각. 그다음에 이 전력을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우주에서는 이러한 것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주에서 가장 큰 장점은 태양 에너지를 24시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공짜로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냉각, 요즘 굉장히 냉각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 영하 270도입니다. 그래서 이 쿨링, 냉각에 대한 그 이슈가 없고요. 결정적으로 주민 반대가 없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보면 규제도 없고요. 주민에 대한 반대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 말하는 노다지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 깃발을 꽂는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여러 한계를 뛰어넘어서 발상을 전환시켜서 아예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AI가 발전하고 피지컬 AI가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어디든 터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없는데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UAM이라든지 뭐 플라잉 카도 훨씬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로 가게 되면은 전력도 중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중요한데 그만큼 이 통신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통신을 바로 기지국 하나하나 세우게 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데 이 모든 것을 그냥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아예 보내서 거기서 위성 통신을 직접 쏘는 걸 통해서 이 거대한 AI 제국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피지컬 AI로 연결되는 네. 이 큰 제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큰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대한 꿈인데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약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지상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어야 될 텐데 네. 우주에서는 그런 건물을 만들 수는 없고요. 네.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냥 위성을 데이터 센터라고 그럴까요? 맞습니다. 위성을 쏘게 되면 네. 그 안에서 이 데이터 센터 AI 연산을 역할을 하는 거다 처리한다든지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를 뭐 수백만 개를 써야 돼요? 어떻게? 맞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밝힌 거는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위성이 예. 15,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000 개. 전 어떻게 보면 우주죠. 이제 전 세계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전 우주에 15,000개인데 예. 지금도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 분들도 이 별자리를 관측할 때 이제 인공위성과 별자리를 구분하는 데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네. 지금도 적지는 않은데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100만 개는 더 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개. 네, 지금이 15,000개인데 한 예. 70배 정도는 더 쏜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언뜻 들었을 때는 좀 이렇게 현실성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스타쉽이라는 건 그 우주 발사체입니다. 네. 스타쉽은 한 번에 발사하는데 수백 개 이상의 위성을 한 번에 실어서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매일매일까지는 쉽지 않더라도 예. 일주일에 뭐 하나씩, 일주일에 여러 개씩만 쏜다고 하더라도 예. 100만 개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고요. 야, 비용도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 100만 개까지 꿈을 이루려면 100만 개를 쏠려면 그 비용도 무지무지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는 사실 비용이 비싼데 하나 영상이 혹시나 기억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쏜 이 우주선이 한번 발사하고 나서 약간 젓가락 모양으로 재활용하는 거 맞습니다. 다시 와서. 재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예. 블루 오리진이죠.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는 그런 우주 관련된 기업인데 이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이미 재사용 로켓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성공화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 우주선 하나 발사 쏘고 다 버리는 그런 비용이었으면 한번 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하고 또 이렇게 다시 쏘는 그러니까 재사용을 통해서 이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춰질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지상에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죠. 땅도 사야 되고 예. 정부 규제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발상의 전환 우주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생각인데 언제쯤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정말 실행이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게 되면은 우주가 완전히 바뀔 텐데 참 맞습니다. 관심이 높습니다. 두 회사를 머스크는 합병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IPO 기업 공개를 추진합니다. 현재 이 회사들이 그전에도 펀딩도 하고 그랬어서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예상이 될 텐데 합병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우선 그 합병 날짜부터 예상되는 날짜를 말씀드리면 네, 6월 28일 네, 일론 머스크의 생일입니다. 네. 머스크의 생일? 네, 그 날짜가 지금 뭐 유력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처럼 네. 6월 말이라고 하면 지금 2, 3, 4, 5, 6 네, 몇 개월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구체적인 IPO 규모는 조금 더 나중에 공개될 예정인데 네. 최소한 뭐 1조 이상, 1조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XAI 합병을 통해서 네. 한 1조 한 2,500억 달러, 네, 한화로 하면 1,800조 원 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금액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두 기업의 합병을 통해서 한 1,800조 원의 기업 가치로 IPO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한 테슬라의 시총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테슬라 같습니다. 시총. 네. 그 이상도 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아마 S&P 500 기업들 중에서 탑 10, 네, 상위 바로. 10개 안에 바로 예.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네요. 합병 계약 같은 게 조금 조건은 아직 다 공개가 됐나요? 아직 네, 그 두 기업의 합병은 이미 됐다고 발표가 이미 났습니다. 됐고. 네, 발표가 됐었고 구체적인 뭐 그 방식은 어차피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 교환 형식으로 됐고 예. 기업 가치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조 2,500억 달러, 네, 두 기업의 합병 가치는 그 정도로 비상장 가치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돈을 버는 회사고 네. 스타트업 XAI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죠. 맞습니다. 자금 조달이
XAI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합병이 조금 네. 그런 걸 해소하는 방법도 되겠네요. 우선은 그 자금 조달 측면보다는 좀 기업의 시너지 측면에서 좀 보고 있는 시너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XAI 같은 경우 트위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를 연산까지 하고 뭐 그 스페이스X를 통한 위성 통신까지 한 번에 뭐 수직 계열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XAI보다는 좀 이 기업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 시너지를 노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이 스페이스X를 상장할 계획이 뭐 작년 하반기 뭐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예.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최근 같은 경우 상장을 추진한 배경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또는 우주로의 진출을 통해 가지고 좀 이 사고의 틀을 바뀌는 아예 구조의 판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런 그 비용 같은 경우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상장을 통해서 거대 자금을 네. 수혈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스타트업에는 테슬라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두 예. 회사의 합병이 혹시 테슬라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현재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뭐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의 뭐 상장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 없긴 합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성으로 이렇게 AI 데이터를 받고요, 연산을 하고요. 그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피지컬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그 전기차를 통해서 네. 이 AI가 학습하는 그런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유니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시너지는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밝히는 것은 테슬라에 대해서도 주식을 아직 팔지 마라.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같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 뭐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결국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테슬라, 그다음에 스페이스X 또는 XA 이제 합병이 됐죠. 요 기업들 안에서 하나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에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이더라고요. 네. 두 회사 합병 소식에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폭등을 했던데요. 이 네. 미래에셋 벤처에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스페이스 이게? 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미래에셋 그룹 전체로 보게 되면 약 한 4천억 원 내외로 예.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보다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조금 더 큰 거,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미래에셋 있고요. 증권에서요. 네, 아직 구체적인 금액과 뭐 매수 가격 자체가 공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차익을 당장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대 한 10배 정도의 야, 지금 네. 매매 차익, 뭐 아직 뭐 매각한 건 아닙니다만 평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반영이 돼서 많이 지금 올라온 거죠, 지금 네, 저렇게. 맞습니다. 증권주가 예. 물론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증권주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네. 특별히 그런 거죠. 스페이스X 관련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말씀 주신 것처럼 훨씬 더 다른 증권주보다 빠르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꿈대로 우주 제국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뭔가 이 관련된 부품이나 소재 또 우리나라 국내 항공 우주 관련 기업들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어떻게 예상을 해보시는 겁니까? 네, 우선 국내 관련된 종목도 미래에셋 증권처럼 이 스페이스X의 지분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좋은 전망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스페이스X의 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그리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위성 발사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감 또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청에서도 스페이스X를 직접 한 12개 기업 정도가 방문을 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런 좋은 의미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발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360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 중에서 한 60% 이상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60%가? 국내에는 한 2차례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워낙 좀 더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이긴 한데요. 네. 국내보다는 좀 더 해외 관련된 기업과 그 ETF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기술력 측면에서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랩 같은 기업도 미국에 상장된 기업인데 로켓랩. 스페이스X의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과 동시에 네. 관련된 미국의 우주 관련된 기업들도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기업 미국 중심으로 좀 더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자산운용에서 나온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라는 ETF가 있습니다. 최근에 순자산도 4,500억을 돌파를 하였는데 예. 요 기업 같은 요 ETF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를 상장할 경우에 네. 즉시 편입하는 그런 정책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우주항공은 국내 기업도 좋습니다만 좀 더 미국 기업 그리고 해당 ETF 중심으로 보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제국의 꿈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